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골목의 다정한 어른들. 나는 태어나자마자 많은 어른들의 품 안에서 자랐다. 엄마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생후 1년은 큰 이모 댁에서 살았고, 그 후에도 고모네, 할머니네, 아빠네, 엄마네를 오가며 지냈다. 특히 유치원에 다니던 5살부터 7살까지 할머니 댁에서 지내던 그 시절은 내 유년기 중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골목의 시절이었다. 그 골목에는 단순한 어른이 아닌 어린 나를 한 사람으로 바라봐준 다정한 어른들이 있었다. 유치원이 끝나면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던 곳은 에브리데이라는 문구점이었다. 주인 아저씨는 나를 보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고, 내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푹신한 의자를 꺼내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돈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과자는 300원이니까 1000원을 내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600원, 100원 더, 700원. 그 짧은 대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나는 그때 아저씨의 안경 너머 다정한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 아마도 아저씨는 알았을 것이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몇 시간이고 집에 가지 않는 꼬마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가 고파지면 맞은편 럭키마트로 달려갔다. 문구점에서 배운 계산법으로 800원짜리 빵을 사고 200원을 거슬러 받아 다시 문구점 아저씨에게 내가 돈을 계산했다고 자랑을 하며 꼭 후식 사탕은 문구점에서 사 먹었다. 에브리데이 아저씨는 절대 아무것도 공짜로 주지 않으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어린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이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옆에는 꺼리 책방이 있었다. 그곳은 조용했고 책방 언니는 매우 차분한 사람이었다. 그 시절엔 MBTI가 없었지만 지금 떠올려보면 그 언니는 분명 대문자 I, 내향형이었을 것이다. 책을 좋아하던 3살 터울의 친언니는 자주 그곳에 있었고, 책방 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공짜로 빌려가도 괜찮아. 하지만 언니는 미안한 마음에 공짜로 빌려가지 못하고 책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단숨에 3권을 읽고 그 다음 편 한 권만 조심스럽게 빌려 나오곤 했다. 책방 언니는 말없이 우리에게 공간을 내어주었다. 우리 자매 얼굴에 스며있던 외로움을 말 대신 품어준 어른이었다. 그 골목은 아주 좁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넓은 마음을 배웠다. 문구점 계산대에 유일하게 놓인 푹신한 의자 하나가 계산할 때마다 숫자를 알려주시던 마음이, 책방 구석 한편이 어린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지금은 알 것 같다. 그 골목의 어른들은 우리 자매를 키워낸 다정한 영웅들이었다. 그리고 그 시절 골목의 아이가 어른이 된 지금 가끔 거울을 보며 묻는다. 나는 누군가에게 다정한 어른일 수 있을까? 그때의 에브리데이 아저씨처럼, 꺼리 책방 언니처럼 조용히 의자를 내어주고 말없이 손에 책을 쥐어주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외로워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고 조심스럽게 묻는 말에 천천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른. 그렇게 다정함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골목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다정함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 골목의 어른들이 그랬듯 말없이 따뜻한 시선을 건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다정함이 내게서 시작되어 다음 세대의 골목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부드러운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다정한 사람을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삶이 순탄하고 가진 것이 많고 마음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결핍에서 비롯된다. 상처를 지나온 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가깝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얼마나 쉽게 다칠 수 있는지, 어떤 하루가 얼마나 벅찰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은 쉽게 상처 주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일수록 겉으론 여유로워 보여도 말의 온도를 끝까지 조율하고 감정의 균형을 놓지 않기 위해 늘 긴장 속에 살아간다. 데일 카네기가 말했다.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연다. 그 말처럼 진심 어린 태도는 결국 이해에서 비롯된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한다. 그 정도면 참을 수 있잖아.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누군가는 안다. 그 정도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자신에게는 아무 일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쉽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의 부침을 통과해 지금의 온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그 다정함은 노력의 결과고 상처를 껴안은 태도이며 절대 가볍지 않은 무게를 품은 진짜 감정이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인다. 아, 저 사람은 싸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구나. 세상 앞에서 부드럽게 말하기로, 사람들 앞에서 온기를 품기로 결정한 사람이구나. 그 따스함은 결코 약하지 않다. 다정함은 단단함을 품은 유연함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다정함을 더 믿는다. 그런 다정함이 있는 사람을 결코 얕보지 않는다. 그건 살아온 시간과 태도가 만든 가장 깊은 온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다정함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누군가의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기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기분은 변덕스럽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알람처럼 애교를 부리는 강아지 덕분에 웃음이 난다. 그런데 이내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에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한다. 별일 아닌 것들의 감정은 출렁인다. 기분이란 변덕스럽고 연약한 존재다. 일상에서 별다른 일이 없어도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예민해진다. 바깥 온도, 지나가다 들은 말 한마디, 커피 한 모금, 혹은 오래된 기억이 불쑥 떠오르면 기분은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래서 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낀다. 단순히 좋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들. 에너지가 일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먼저 찾는 사람들. 그들은 단단한 내면을 지닌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으면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 라고 대답한다. 그 말에 나는 종종 멈칫한다. 내가 세상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을 돌이켜본다. 결국 시선의 차이였다. 똑같은 풍경도 어떤 이는 감탄하고 어떤 이는 투덜댄다. 누군가는 갖지 못한 것만 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가진 것을 음미한다. 그 차이는 거창한 철학이 아닌 일상을 바라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다. 지금을 충분히 느끼고 작은 것에 감탄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쉽게 걱정에 끌려다니고 어제의 실수에 발목 잡히고
내일의 불확실성 앞에 맥없이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분 좋게 사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직접 잡아가는 삶의 태도가 된다. 좋음과 좋지 않음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좋음을 선택하는 연습, 그 선택을 매일 훈련하는 삶을 살아간다. 마냥 순수한 얼굴을 띠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고 싶다. 그냥 좋아. 좋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어른스러운 어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울컥할 만큼 멋지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는 자주 어른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어른은 항상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아이 같은 어른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마음엔 순수함이 살아있다. 남을 경계하지 않고 사람을 왜곡 없이 바라본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경직된 눈빛 대신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 안에 좋은 점을 먼저 찾아내려고 한다. 아이 같은 어른은 유쾌하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고 마음을 가볍게 풀 줄 아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가 타인을 짓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게 덕분에 듣는 이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진짜 어른은 지식으로만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되 어른처럼 책임지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어른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감동한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의 디테일 속에서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과 선택의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어른답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보다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한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어른스럽다라는 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고단한 무표정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어른스러운 어른이란 아이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배웠고 상처도 겪었고 실망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과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아이 같은 시선을 간직한 진짜 어른. 그런 어른이 되어 죽는 날까지 유쾌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다. 내가 시간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요즘 나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보다 시간을 어디에 쓰지 않을 것인가를 더 자주 고민한다.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리는 시간이다. 어떤 날은 눈뜨기가 싫다. 스케줄이 빽빽하거나 전날 남편과 다툰 감정이 아직 내 안에 가라앉지 않았을 때. 불안이 마음에 오래 머무는 날이면 나는 아침부터 빠르게 질문을 시작한다. 왜? 왜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지, 왜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는지.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날이 있다. 그럴 때 나는 깨닫는다. 아,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가장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늘 똑같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며 후회할 때다. 그 시간은 되돌릴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과거를 포기해야 오늘을 얻을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몫은 타인의 생각이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머릿속을 이해하려 애쓸수록 나는 점점 더 지치고 흐려진다. 그게 설령 진짜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그건 나의 영역 밖이다.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생각과 행동을 고르는 일이다. 오직 그 선택만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지탱해준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깊어지는 온기를 오래 지켜내기 위해 타인의 머릿속까지 이해하려 들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다정할 수 있으며 충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의 성질을 바꿔야 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의 소용돌이 대신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나의 하루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로만 채워지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마음, 지나간 과거, 알 수 없는 미래, 이 모든 것들에는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 시간에 나는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나의 선택을 정성스럽게 고른다. 그것이 내가 지키고 싶은 하루의 방식이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만드는 하루를 만들어가고 싶다. 선택이 태도가 되는 순간들. 살다 보면 세상이 유난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마음은 쉬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력감이 찾아오고 별일 아닌 말에 상처받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이나 큰 결심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단순해진 시선일지 모른다.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세상에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이들과 비록 서툴지라도 한 걸음 먼저 내딛는 이들. 많은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삶을 바꾸는 건 결국 행동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 나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생각만으로는 길이 생기지 않는다. 길은 움직일 때 생긴다. 또 다른 분류는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다. 웃음은 언제나 마음이 평온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건 연습의 결과이자 하나의 의지다. 작은 기쁨을 포착하고 그 기쁨에 오래 머무는 감각.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선택이다. 반대로 우는 사람은 단지 어둠 속에 잠시 머물러 있는 중이다. 중요한 건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세상에는 칭찬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평생 기억될 소중한 하루로 만들 수도 있다. 칭찬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다. 누군가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의미고 그 사람이 미처 몰랐던 빛을 건네는 일이다. 반대로 비난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무기가 된다. 단호한 지적과 차가운 언어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음을 닫게 만든다. 사람은 결국 따뜻한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내가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과 슬픔에 머무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슬픔을 겪고 고통을 지난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조금씩 빠져나올지를 결정하는 건 각자의 선택이다. 기쁨은 화려하지 않다. 어떤 날은 창문 너머 햇살, 우연히 들은 노래 한 소절, 책갈피 속 문장 한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조용한 기쁨을 알아보는 눈이 있을 때 삶은 다시 부드럽게 이어진다. 우리는 삶의 복잡함 앞에서 늘 방향을 고민한다. 하지만 가끔은 그 복잡함을 단순한 시선으로 가르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가볍게 만드는 마음의 여유. 하는 쪽을, 웃는 쪽을, 칭찬하는 쪽을, 기쁨을 고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덜 버거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나의 태도가 되고 그 태도는 내가 세상을 통과하는 방식이 된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안을 살아가는 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으니까.